오늘 볼 내용은 역함수, 합성함수와 역함수, 합성함수와 역함수입니다. 그러면은 합성함수와 역함수가 뭐냐? 자, 합성함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어떤 세 집합이 있어요. 집합 세 개가 있어. 세 집합 x, y, z로 우리가 x, y, z로 이제 함수를 만드는 거야. 집합이 세 개인데 f는 x가 정의역, y가 공역. g는 y가 정의역, z가 공역. 그러면 내가 x에서 y로 화살표를 쐈는데 그 y 값들이 z로도 화살표를 쏠 수 있어 없어? 있죠. 있죠. x에서 y로 화살표가 갔는데 그 y 값들이 다시 z로 화살표를 쏘는 g의 역할을 g를 따라갈 수 있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는 자 x에서 z로 가는 어떤 함수가 있을 거라는 거야. x에서 z로 가는 함수.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A, B, C 1, 2, 3 그리고 Z, Y, Y, X 여기를 알파, 베타 이렇게 했을 때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Y에서 Z로 가는 함수는 이렇게 된다고 쳐. 그쵸? 그러면 x에서 z로 가는 함수는 내가 요렇게 할게요. a, b, c, 알파, 베타. a는 베타로, b는 알파로, c는 알파로. 자, 여기서 잘 보시면 음, 잘 보시면 요 a라는 값이 1을 거쳐서 베타로 갔죠. 맞아? 그래서 a를 베타로 보낸 거야, 이렇게. 그리고 b라는 값은 3을 거쳐서 알파로 간 거야. 그래서 b가 알파로 바로 가는 거야. 그러면 c는 3을 거쳐서 다시 알파를 가는 거니까 얘도 알파로 가는 거죠. 맞아?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가운데 하나만 집어넣는 순간 얘랑 같아지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f랑 g인데 이거를 한 번에 묶어서 쓰겠다라는 거야.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함수를 정의해서 이거를 f와 g 두 개를 합성한 함수다라고 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합성의 기호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잘 봐.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F가 앞에 먼저 가고요. 그 다음 G가 가는 거죠. 맞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 G 합성 F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야. 됐어요? 됐어요? 먼저 가는 함수가 뒤에 들어가고 나중에 가는 함수가 앞에 들어갑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합성함수의 기호를 써준다. 됐나요? 자, 그러면 합성함수 G 합성 F가 X에서 Z로 가는 함수야. 그랬을 때 X에서의 함수 값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기본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막 써 있고 막 이러잖아요. 가장 핵심은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 가장 핵심 포인트는 요것만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면 합성함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요 형태. 그러니까 요걸 보고서 요렇게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dx에 x 대신 뭘 집어넣냐면 얘를 그대로 이렇게 딱 집어넣는 거야, 그냥. 됐죠? 그죠?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는 게 우리가 합성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됐죠? 물론 또 수업할 때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자, 합성함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교환 법칙이 항상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교환 법칙이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합성함수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교환 법칙은 일단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무조건 성립하는 것도 아니고 성립하지 않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 그냥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신 결합 법칙은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가로 없애고 H 합성 G F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합성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고요. y에서 z로 가는 함수인데 그러면은 순서를 바꿨을 때 이렇게 됐을 때 y에서 z로 갔는데 얘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야 f는. 맞죠? 그러면 여기서 z로 갔는데 z에서 보내야 되는데 얘 z가 아니잖아요. 맞아? 기본적으로 합성을 하려면 얘랑 얘가 같아야 돼요. 얘네들이 같아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합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얘 순서 바뀌면 같을 수도 있겠지만 다를 수도 있잖아. 그쵸? 그래서 얘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데, 자, 결합 법칙은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있고, y에서 z로 가는 함수 g가 있고요. g에서 뭐 A로 가는 함수 H가 있으면 자 F에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나 그쵸?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나 가는 건 결국 어때? 똑같죠? 그쵸? 그래서 가는 순서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먼저 가는 거에 대해 그래서 결합 법칙에 대한 형태는 이렇고 자 상등함수랑 합성했을 때는 그냥 F랑 같습니다. 자기 자신이 돼요. 항상 자기 자신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F랑 이게 F야. 그래서 여기서 근데 얘가 I 상등함수면은 여기서 이렇게 보냈을 때 결국은 얘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밖에 못 가잖아. 맞지? 상등함수는. 그러니까 결국 얘가 출발했을 때 얘로 가는 거나 얘가 출발했을 때 얘로 가는 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맞지? 그래서 원래 함수랑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생각하면 되냐면 함수에서 이 합성은 숫자에서 곱하기랑 비슷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건 아니야. 비슷한 형태라 그랬어. 합성함수는 숫자에서는 우리가 수에서 다룰 때는 곱셈의 형태랑 비슷한 겁니다. 그러면 이 i가 하는 역할은 뭐야? f랑 i를 곱했을 때 f가 된다라는 건 이 i는 수에서 1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쵸? 1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표현을 해줍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문제를 그럼 보면은 자, ABC가 F의 대응 관계가 다음과 같대요. 그러면 F의 FA가 되는 X값을 구하래요. 무슨 말이냐? F의 FX가 A가 되려면 자, 뭐가 A로 가죠? D가 A로 가죠. 우리는 F의 D가 A로 간다는 걸 알아가죠? 그 얘기는 뭐냐면 fx가 d가 돼야 되는 거야. 됐죠? 됐죠? 그러면 fx가 d가 되는 x값을 찾는 거야. 그럼 뭐가 d가 되죠? c를 넣었을 때 d가 되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됐죠? 됐죠? 합성하면서 이렇게 찾으면 돼요. 다음 것도 보면 g의 fx의 치역을 구하라. 자, 뭐냐면 g의 f의 x 이거의 결과값들을 다 모아서 찾으란 얘기야. 됐어?
그러면은 1을 넣었을 때는 G에 F의 1 이렇게 찾으면 G의 B인데 맞죠? F의 1이 B잖아요. 그러면 G의 B는 뭐야? 8이죠. 맞아? 그래서 그림을 보고 바로 찾으시면 돼요. 어떻게? 2는 C로 가고 C는 8로 가고 그럼 8 우리가 찾는 건 일단 8 하나 있고요. 그 다음 3은 A로 가고 A는 5로 가니까 5도 하나 있고요. 4는 D로 가고 D도 6으로 가니까 6도 하나 있네. 됐죠? 이런 식으로 치역을 찾아주시면 돼요. 이해됐어? 이해됐어?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그래서 우리가 집합 쓸 때는 당연히 5, 6, 8 이렇게 쓰겠죠? 그치? 그래서 치역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 합성함수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럼 합성함수는 어떻게 계산하냐? 자, F의 G의 1이 5래요. 그러면 G의 1을 찾아. G의 1은 3-A잖아요. 그쵸? 그러면 요거 대신 요거를 집어넣어 여기다가. 그러면 F의 3-A는 5다. 그럼 X에다가 이거 집어넣으면 돼요. 그대로. 2에 3-A 플러스 1. 얘가 5가 돼야 되네. 됐죠? 그래서 2에 3-A는 4. 3-A는 2. A는 1. 이런 식으로. 됐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자, 마찬가지로 자, G의 fx G에 이렇게 바꿔주는 게 계속 쓰는 거야. 우리가 G의 fx. 그쵸? 그럼 fx가 뭐야? EX 플러스 1이야. 그러면 G에 EX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됐어? 그리고 나서 요 X 대신 뭘 집어넣으면 돼? EX 마이너스 1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EX 플러스 1 플러스 2 그래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플러스 2 더하면 1 그쵸?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B는 1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합성함수도 다룰 수 있다. 자, F의 N제곱 형태 아까 그랬죠? 합성함수가 숫자에서 곱하기의 역할을 한다고 맞죠? 그래서 이런 표현법들을 쓰는 건데 F의 100제곱이라는 거는 결국 F를 100번 합성을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우리 그동안 수학을 해보면서 아시겠지만 100번을 하는 거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야? 100번 해라. 100번 시키겠어? 아니죠? 무조건 이렇게 횟수가 많은 애들은 무조건 뭐다? 규칙 찾는 거다. 맞죠? 그러면은 자 F의 1은 F의 1제곱 5는 5 대입하면 7이야. 그쵸? 그리고 F의 2제곱 5는 여기서 이 표현대로 쓰면은 F의 F5 그러면 F5는 F의 7 그쵸? 얘를 7로 바꿔주는 거 그러면 F의 7은 9 여기서 좀 너희가 보기 좋게 할 거면 5 더하기 2 곱하기 2 여기는 5 더하기 2 그럼 F의 세제곱은 세제곱 5는 F 합성 F 제곱 5 F 제곱 5 근데 F 제곱 5가 뭐야? 얘잖아 9 그러면은 F 제곱 아니다 F의 5 플러스 2 곱하기 2니까 대입하면은
5 플러스 2 곱하기 3. 됐어요? 그럼 규칙 보이네? F의 100은 100의 5는 5 플러스 2 곱하기 100 이런 식으로. 됐죠? 됐죠? 그래서 205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됐나요? 됐나요? 다음 얘도 마찬가지. F의 1은 2, F의 제곱 1은 F의 F1. 그러면 1 다시 얘가 F2니까 2 대입하면 4. 그러면 F의 세제곱 1은 F의 F제곱의 1. 얘는 F의 4. 그러면 F의 8. 아니다. 그냥 8. 그럼 얘가 2의 제곱인 거고 2의 세제곱인 거네. 맞죠? 그러면 2를 계속 곱하는 형태로 만들어지네요. 그러면 F의 10제곱 2는 1은 2의 10제곱 그래서 1024 이렇게 만들어지죠? 찾는 거야. 찾는 거. 했죠? 그래서 요거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다음 우리가 교환 법칙이 성립 안 한다 그랬는데 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걸 준 거야. 그쵸? 성립할 수도 있다고 했어. 그래서 일단 gfx부터 찾으면 g의 fx를 그대로 바꿔서 집어 넣어주고 그리고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 집어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플러스 a 이렇게 들어간다. 맞죠? 그 다음 그러면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3 플러스 a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서 이번에는 f의 gx는 f의 마이너스 x 플러스 a gx를 집어 넣어주면 돼요. 맞죠? g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a니까. 그러면 다시 2배의 x 자리에다가 그대로 이거를 집어 넣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되네. 그러면 이걸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a 마이너스 3 맞죠? 그럼 둘이 어때야 된대? 둘이 같아야 한대. 같아야 한대. 그래서 얘랑 얘랑 같아야겠네요. 그래서 3 플러스 a가 2a 마이너스 3이랑 같아야 되니까 a는 6. 그럼 a 찾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 집어넣으면 g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니까 뒤에 3은 3 대입하면 3. 됐죠? 이게 답니다. 이게 다예요. 자, 다음. 자, GH 합성 GX의 6X 플러스 7이고 FX는 X 마이너스 5일 때. 자, 요거 결합 법칙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 그냥 H 합성 G를 먼저 하고, 그 다음 합성 F를 한 다음에 4를 대입하는 형태랑 같다. 이거야. 그럼 얘가 무슨 말이냐?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H 합성 G의 F의 4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럼 F의 4가 뭐야? H 합성 G의 F의 4는 4 집어넣으면은 F4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1. 맞죠? 근데 여기서 H 합성 G가 이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X 대신 마이너스 1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되겠네. 맞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6 플러스 7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되나요? 이렇게 그냥 모양 바꾸기 하시면 돼요. 우리 맨날 F 이런 거 있었잖아. F A 플러스 B.
이런 거 하면은 x 대신 요거 집어넣는 거잖아. 그쵸? 이런 거 똑같이 하시면 돼요. 새로운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이번에는 GX와 FX를 알려줄 테니까 HX를 찾으래. 자, 무슨 말이냐? 자, G의 HX는 FX랑 같대요. 그러면은 요거 좌변, 우변을 따로 쓰시면 돼요. 좌변은 여기다가 X 대신 HX 집어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HX 플러스 2 이렇게 들어가면 되거든? 맞죠? 맞죠? 그게 누구랑 같다? fx랑 같다. fx는 2x 마이너스 3이랑 같다. 그럼 이거 하고 그냥 hx 찾으면 되죠. 어떻게? 이거 2양 마이너스 5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이렇게 바뀌면 되네. 맞죠? 이게 다야. 새로운 거 없습니다. 다음 다음 요거 hg의 x가 fx야.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하냐 얘는 자, h의 gx를 먼저 여기다 집어넣고요. 그 다음 다 바꾸는 거야. fx는 2x-3 이렇게 들어간 거야. 그쵸?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나는 내가 원하는 건 hx의 형태 여기에 이제 x라는 값 하나만 딱 들어오게 만드는 걸 원하잖아. 그래서 얘를 뭘로 바꾸냐면은 t로 치환을 해. t로. 그럼 내가 x가 뭘 대입해야 t가 될 건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어떻게?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t가 되려면 이항하고 마이너스 곱하니까 x는 마이너스 t 플러스 2라는 값을 대입한 거죠. 맞아요? 이거를 대입하면은 양변에다가 똑같이 대입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ht는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ht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2에 마이너스 t 플러스 2가 들어가고 이렇게 바뀌어서 마이너스 2t 플러스 4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 그럼 이때 내가 ht가 이거니까 hx는 t 대신 뭘로만 바꾸면 돼? x로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됐어요? 됐어요? 다음. 자, 요 경우는 어떻게 하냐? h g의 f의 x 이렇게 들어가서 gx인 거거든?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 먼저 찾아. g 합성 f를 먼저 찾아. 그러면 g 합성 f는 g의 2x-3 그러면 x 자리에다가 2x-3을 집어 넣어주면은 2x-3 그대로 넣어주니까 여기에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고 플러스 2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이렇게 찾으면 되겠다. 됐죠? 됐죠? 그럼 이 상태로 h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5는 뭐랑 같다? gx랑 같다. gx 마이너스 x 플러스 2랑 같다. 그러면 여기랑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이 하면 되네. 얘를 t로 만드는 거야. 얘를 t로. 그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t가 되려면 이항하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로 나누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1t 플러스 2분의 5 맞죠? 그래서 x에다가 이거를 그대로 대입해주면 ht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분의 1t 플러스 2분의 5
플러스 2. 그래서 2분의 1t 마이너스 2분의 5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됐어요? 그래서 hx는 이거를 다시 x로 바꿔주면 되겠다. 이렇게 됐죠? 이런 식으로 hx를 찾아줍니다. 됐나요? 됐나요? 자, 다음 생 집합 x 1, 2, 3, abc 4, 5, 6 이렇게 집합했을 때 자, 1대1 대응인 두 함수래요. 그러면 일단은 1은 a로 갖고 c는 6으로 같다는 걸 알려줬어요. 그리고 여기서 요거 두 개는 알려준 걸로 표현을 해놨어. 맞지? 그럼 여기서 봐봐. G의 F의 2는 4다.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눠서 해야 됩니다. 첫 번째, F의 2가 B일 경우. 두 번째, F의 2가 C일 경우. 그러면 F의 2가 C인 거는 아무리 봐도 C로 가. 그렇다면 C가 얘가 C로 바뀌고 C가 4로 갈 수 있어? 이미 6으로 갔다고 정해놨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F2는 B로 가고 그 B가 4로 가야지 되는 거네. 맞아? 그러면 얘는 3은 C로 가고 A는 어디로 가야 1대1 대응이 돼? 우리가 원하는 1대1 대응의 형태가 되죠. 됐어요? 그래서 F3은 어디로 가야 된다? C로 가야 된다. 됐죠? 이게 답니다. 별거 없죠? 너무 별거 없나? 너무 별거 없나? 자, 요거는 요 y는 x에 먼저 주목을 해주셔야 돼요. y는 x를 주는 이유는 자 여기가 a면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는 여기도 a입니다. a, a야 여기가 맞죠? 여기는 b, b야. 그래서 여기가 b야. 여기는 c, c라서 여기 c고 여기 d, d라서 d야. 이렇게 좌표들을 먼저 찾아주는 게 1번입니다. 얘를 먼저 찾아놓고 시작을 해야 돼. 자, 그리고 나서 1번 F의 FX 3번 D 그러면 F의 F FD는 뭘로 바꿀 수 있어? FD는 뭘로 바꿀 수 있어? FD는 여기 봤을 때 결과가 누구야? C죠? 그치? X가 D일 때 결과가 C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C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맞죠? 그러면 F의 C는 뭘로 바꿀 수 있어? C는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니까 B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B로. 그리고 나면은 F의 B는 누구? 요렇게 가는 거니까 누구로? A로. 맞죠? 맞죠? 자, 얘도 마찬가지. F의 FX가 A가 됐다는 거는 결국은 얘가 A로 가는 값이 뭐냐라는 거야. A로 가는 값이 누구야? 반대로 와보면은 B죠, B. 그치? 그래서 fx가 b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또 그때 x는 누가 b가 되는 거야? b가 되는 값을 반대로 가보면 여기 보이네. c. 됐어요? 됐죠? 이런 식으로 x 값을 찾아줍니다. 됐죠? 됐죠? 그래프 보는 방법. 그래서 여기를 반드시 찾아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y는 x를 괜히 주는 게 아니거든. 이 y는 x가 되게 중요한 식입니다. 이걸 답을 찾기 위해서.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이거를 제일 많이 어려워할 거야. 자, 선생님은 이거 책에 있는 풀이대로 절대 풀지 않습니다. 선생님 푸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잘 봐. 잘 봐. 자, 얘를 어떻게 풀 거냐면은 G의 fx를 y는 G의 fx를 내가 그리는 게 목적이야. 맞죠? 맞죠? 그래서 요 f가 먼저 가는 거니까 내가 얘를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하고 열어봐. 이렇게 나타냈을 때 자, 뭐를 쓰냐면 첫 번째는 f가 먼저 가는 거죠. 그치? 그래서 얘가 여기서 먼저 출발하는 것 때문에 얘의 값들을 먼저 써주는 거야. 2분의 3, 3 이렇게 써주는 거야 먼저. 그 다음 결과창에 얘가 나와야 돼요. 마지막에 도착하는 애는 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 첫 번째 도착, 그 다음 두 번째 출발, 세 번째 마지막 도착 이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 값을 여기다 써주는 거야. 여기 3, 여기 2 이런 식으로. 됐어요? 됐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뭘 해야 되냐면 여기랑 여기랑 같은 걸 찾아줘야 돼. 똑같이 만들어야 돼. 그리고 여기에는 3이 있고 여기도 3이 있어. 똑같이 만들어져 있어. 맞죠? 근데 여긴 1이 있는데 여기에는 1이 없네. 맞죠? 그 1을 찾아주는 건데 어떻게 찾냐? 요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요렇게 선 그어서 여기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요 값들을. 그래서 이거 풀이 봐도 어차피 풀이대로 선생님 안 풀어. 풀이는 막 식 써있잖아. 그치? 식 써서 풀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요거는 비례식으로 풀면 돼. 어떻게 하냐면 자 1대 3이잖아요. 그치? 그럼 얘도 1대 3이야. 그럼 여기 좌표가 뭐야? 2분의 1인 거야. 맞죠? 그럼 요만큼이 2분의 1이니까 요만큼도 2분의 1 빠지면 2분의 5가 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여기에 2분의 1의 좌표, 2분의 5의 좌표를 또 여기서 추가로 찾은 거기 때문에 체크를 해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작업은 끝났어, 이제. 이제 끝났어. 그럼 이제부터 뭐 하면 되냐? 이제부터는 자, 0일 때 0. 다시 여기서 또 0일 때 한 번 더 출발 0. 맞죠? 그럼 0은 출발해서 0에 도착을 한 거야. 0,0이거든요. 다시. 자, 2분의 1은 출발을 해. 어디로 가? 1로 가죠. 그러면 1은 출발해서 어디로 가? 2로 가죠. 그럼 2분의 1이 출발해서 최종 2로 도착한 거죠. 그래서 2분의 1일 때 2의 좌표를 쓰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2분의 3일 때 출발해서 어디로 가? 3으로 가. 그럼 다시 3은 출발해서 어디로 가? 3으로 갔죠. 그래서 2분의 3은 출발해 최종에 3으로 도착해요. 그 다음 2분의 5는 1로 갔다가 1은 다시 2로 가는 거니까 얘가 2로 이렇게 가네요. 맞아요? 그리고 3은 출발해서 어디로 가? 0으로 가고 0은 출발해서 0으로 가죠? 그럼 3은 최종적으로 0에 도착하는 거야. 이렇게 점을 찾아주시면 그러면 끝났어요. 이어주시면 돼요. 이거를 다. 이거를 그대로 읽고 아이고 그대로 이어 이어 이렇게 이어주시면 돼요. 이해됐어? 책에 있는 풀이 보시면 선생님 그대로 절대 안 풉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푸는 게 훨씬 더 너희한테 풀기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게. 그래서 물론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온다거나 그러진 않아.
시험에 자주 나오는 형태냐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뭐 시험에서 많이 다루진 않을 거라서 요새 예전에는 이거 자주 나오기도 했고 그랬는데 요새는 요런 거는 거의 안 나오는 형태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린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어차피 그거에 관련된 문제가 무조건 뭘로 나오냐면은 무조건 어차피 그걸로 나와. 그걸로만 나와. 그 뭐냐? 직선으로만 나와. 안 그러지? 곡선 나오지? 곡선 나오는 순간 식 개판되고 난리 납니다. 그래서 일반 내신 기준으로는 직선 아닌 거는 나오지 않아요. 나온다고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것만 알고 계시면 크게 어려울 거는 없을 겁니다.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거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라. 책처럼 책에 보면은 막 뭐야 뭐, 막 식이 막 여러 개 써 있잖아. 봐봐, 잘 봐. 선생님 단 하나의 식도 안 썼습니다. 맞죠? 단 하나의 식도 쓰지 않고 답과 똑같은 식을 그림을 구해냈어요. 맞죠? 그래서 절대 식 쓰고 찾을 필요는 없다. 자, 그다음 자 fx가 0이 되는 x값을 모두 찾으래요. f의 fx가. 그러면은 자 fx가 0이 되는 값을 생각해 보면은 뭐랑 뭐야? 이렇게 0이 되는 거를 그려봐. 0이 되는 걸 이렇게 그려보면 x가 마이너스 2랑 0이랑 2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f가 마이너스 2일 때 0이고 f가 0일 때 0이고 f가 2일 때 0인 거거든? 맞아요? 그럼 나는 요 안에 얘를 마이너스 2, 0, 2로 바꾸면 되네. 맞지? 그래서 내가 쟤를 마이너스 2, 0, 2로 바꿀 거니까 마이너스 2는 여기다 그려요. 마이너스 2는 여기쯤 있을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2, 0은 여기 있을 거고 그리고 2는 여기 있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얘랑 fx랑 이 마이너스 2랑 fx랑 만나는 x값은 있어 없어? 없죠? 없죠? 근데 0이랑 만나는 x값은 마이너스 2, 0, 2야. 그래서 요 x값은 마이너스 2, 0, 2고요. 2가 되는 x값은 여기랑 여기네. 맞아? 그때 x값은 누구야? 4랑 마이너스 4죠. 4랑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네.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x값은 이 5개를 다 집어넣으면 요 함수의 값은 0이 된다라는 거야. 됐죠? 그러면 그때 x값이 이거 5개니까 얘가 실근인 거죠, 결국은. 맞죠? 그래서 실근의 합은 더하면 0, 더하면 0, 다 더하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는 게 합성함수입니다. 그래서 합성함수 같은 경우나 역함수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른 거랑 섞어서 나오지 합성함수랑 역함수만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 많지는 않을 거야. 여기까지가 일단 합성함수에 대한 내용이었고 자 그럼 이제 역함수를 한번 보면 자 역함수는 뭐냐 역함수의 정의부터 알아야겠다. 역함수는 무엇이냐 자 첫 번째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이 친구입니다. fx가 1대1 대응이어야지만 역함수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역함수라는 말이 나오면 같이 떠올려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역함수. 그러면 1대1 대응. 무조건 같이 떠올려야 되는 핵심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됐죠? 그래서 역함수 물어봤을 때 1대1 대응인 걸 모르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역함수를 모르는 거야, 그거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얘입니다. 그랬을 때 y에 있는 원소가 x로 대응되는 함수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가 있으면 반대로 y가 x로 대응되는 함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맞죠? 맞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거를 얘를 정의역, 얘를 왜 그러실까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다삭제 됐네. 아, 정말. 자, 얘를 정의역, 얘를 공역으로 하는 함수가 존재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가 반대로 가는 함수가 존재할 거라는 거야. 됐죠? 마이크 성능이 좋구나. 저 삐요삐요 소리는 안 들어가는구나. 세팅을 잘해놔서 그런가? 자, 그래서 그걸 반대로 가는 함수잖아요. 그걸 우린 역함수라고 표현을 해요. 역이라는 거 생각해보면 반대잖아요. 우리 명제에서도 P면 Q이다의 역은 Q이면 P이다 반대로 하는 거죠. 역수도 마찬가지잖아. 3분의 2의 역수는 2분의 3 뒤집는 거잖아. 반대로 뒤집는 거잖아요. 분자분모를. 맞아? 자, 그래서 F의 마이너스 1제곱처럼 모이게 비율을 쓰고요. 이거를 읽을 때 뭐라고 읽냐면 F 인버스라고 읽어요. 그래서 읽을 때는 F 인버스라고 있는데 이 마이너스 1제곱이 되게 아까 그랬잖아. 함수에서도 어쨌든 숫자랑 비슷한 형태의 표현법들이 있자고. 그래서 우리가 합성 같은 경우는 곱하기랑 비슷하다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대수를 배우면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는 걸 배워. 이게 뭐냐면 이거의 역수야 결국은 3분의 1이거든요. 3분의 1. 무슨 말인지 이해가? 이해가?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역이라는 표현을 마이너스 1제곱의 형태로 쓰는 거야.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1대1 대응이어야 된다 그랬잖아.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1대1 대응이어야 한다 그랬어. 왜 1대1 대응이어야 하냐?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a, b, c 1, 2, 3, 4 1대1 대응이 아니야. 그러면 반대로 갈 때는 어떻게 되냐? 반대로 갈 때 문제가 생겨요. 3은 C로 가면 되고 2는 B로 가면 되고 1은 A로 가면 되는데 4는 어디로 갈 거야? 4가 반대로 돌아갈 길이 있어 없어? 없죠? 없어요. 그래서 역으로 갈 때 받은 데가 그대로 돌려줘야지 우리가 거꾸로 보낼 수 있는 거잖아. 맞지? 역함수는 말 그대로 원래 함수가 화살표를 쏜 애들이 있고 화살표를 받은 애들이 있어. 그럼 역함수는 받은 애들이 그대로 돌려주는 걸 우린 역함수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받은 대로 돌려주는 거야. 됐어요? 뭔가 복수하는 것 같은데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았으면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게 역함수인 거야. 반대를 선택하는 게 똑같이. 근데 받은 게 없는 친구는 어떻게 돼? 난 받은 게 없는데 누구한테 줘? 맞지? 다 입장에서는 난 받은 것도 없는데 줄 것도 없네. 그러면 4가 화살표를 쏘질 않아. 그럼 화살표를 쏘지 않았을 때 얘를 함수라고 할 수 있어? 없죠? 왜냐면 여기에 있는 모든 애들이 한 번씩 화살표를 쏴야 되잖아. 그래야 함수잖아. 그래서 1대1 대응이 아니면 안 되고 두 번째 A, B, C
1, 2, 3 이렇게 됐어. 자, 1대1 대응 아니죠? 한 번씩 안 받았죠? 그럼 반대로 쓸 때 1은 A한테 주면 되는데 2는 어떻게 할 거야? 난 두 번 받았는데. 그럼 2는 몇 번 써야 돼? 두 번 써야 되죠. B한테 한 번, C한테 한 번. 근데 두 번 쏘면 그게 함수야?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얘가? 그래서 역함수는 반드시 1대1 대응에만 존재를 합니다. 반드시. 반드시. 그래서 실제로 너희한테 문제 조건에 역함수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러면 1대1 대응인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문제가 1대1 대응이라는 조건을 주잖아. 그러면 역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두 개를 무조건 같이 가지고 가야 돼. 무조건 같이 가지고 가야 돼. 그래서 힌트가 되는 게 뭐냐면 대체적으로 역함수가 존재할 때라는 조건을 주면 아 이거 1대1 대응으로 문제를 풀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떠올리는 게 제일 좋아요. 확률상 그럴 확률이 높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1대1 역함수라는 거는 이제 F의 역함수를 우리는 F의 인버스라고 기호로 씁니다. 읽을 때 F 인버스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면은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봐도 그렇게 이해하기가 쉬운 표현법들은 아니다. 왜냐면 우리가 늘 함수 자체를 y는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보다는 그냥 요 f 인버스라는 표현만 정확히 기억하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보는 건데, 원리는 이거야. 이제 정의역이 y로 바뀌고, 공역이 x로 바뀐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반대로 가는 거니까 정의역이 얘가 x에서 y로 쏘는 거였는데 반대로 이제 y에서 x로 쏘는 게 역함수인 거니까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해서 f 인버스 y는 x다 이렇게 써주는 거야. 됐죠? 됐죠? 그럼 역함수는 어떻게 구하냐? 역함수를 구하는 순서는 이대로 선생님은 항상 먼저 하는 게 이겁니다. 선생님 이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합니다. 그 다음 이거 하시면 돼요. 자 1번은 선생님 그럼 왜 안 해요? 라고 하면은 1번은요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역함수를 구하라고 했으면 1대1 대응인 걸 주지 1대1 대응이 아닌 걸 주진 않아요. 애초에 1대1 대응이 아닌 걸 주고서 역함수를 구하라는 소리를 하는 문제는 없어요. 어디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냉정하게 말해서 원래 순서는 1번부터 하는 게 맞지만 1번은 굳이 안 봐도 지장이 없을 정도로 1대1 대응이 아닌 건 없다.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래서 선생님은 뭐부터 하냐면 XY의 자리를 바꾸는 걸 먼저 합니다. 항상. XY의 자리를 바꾸고 그 다음에 Y에 관한 정리를 하는 거야. Y에 관한.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Y는 2x-2의 역함수를 구하는 거야. 됐죠? 역함수를 어떻게 구하냐? 자, 보통 문제에서 Y는이라고 써있기도 하지만 fx는 이렇게 써있기도 합니다. fx는 2x-2. 그럼 역함수 어떻게 구하냐면 너희가 Y는으로 바꿔서 쓰세요. 2x-2로. 그럼 역함수는 첫 번째 xy 자리 바꾼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y 자리에는 x 자리에는 y를 넣어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됐어요? 그리고 y는으로 식을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이항하고 2로 나누니까 2분의 1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f 인버스 x가 얘야 얘. 그냥 요거.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요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어디서 봤지? 우리 그렇게 한 지 오래 안 됐는데. 그렇게 한 지 오래 안 됐어. 어디서 봤더라? XY 자리를 바꾼다. 이런
니네 이번 시험범위랑도 관련가 있습니다. y는 x의 대칭이죠. x, y를 자리를 바꾼다. y는 x에 대칭을 한다. 됐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잠깐만 한 번 더 넘어가야 돼. 요겁니다. 역함수의 그래프는요. fx와 역함수의 그래프는 y는 x의 서로 대칭이다. 왜? x, y를 자리를 바꿔서 구하기 때문에. 됐어요?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y는 x의 대칭인 관계의 두 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인 겁니다. 결국은.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그래서 역함수는 그래프를 그려서도 많이 풉니다. 그러면 항상 어떤 그래프가 들어가겠어? y는 x라는 그래프가 필연적으로 따라 들어가겠죠? 그치? 자, 그리고 나면은 역함수의 여러 가지 성질이라고 해서 f 인버스의 인버스는 그냥 f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 거를 역으로 갔어. 그쵸?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역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원래 f랑 같습니다. 그리고 f 인버스랑 f랑 합성하면 뭐가 되냐? 상등함수가 됩니다. 상등함수. 왜냐면 A, B, C, 1, 2, 3 이렇게 있을 때 A는 1로 가고 반대로 오면 A로 오니까 합성하면 A는 A로 오는 거네. 맞지? B는 3으로 갔다가 다시 B로 오는 거니까 B는 B로 오는 거고요. 또 C는 2로 갔다가 다시 C로 오니까 C는 C로 가는 거야. 무조건 나한테밖에 안 와, 합성하면 둘이. 맞죠? 맞죠? 그래서 F랑 F 인버스를 합성했을 때는 그냥 상등함수가 된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F랑 F 인버스를 합성하면, 그러니까 우리 그거 아까 그랬잖아, 선생님이. 합성은 곱하기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리고 마이너스 1제곱은 역수의 역할을 한다 그랬죠, 숫자에서. 그러면 역수랑 자기 자신이랑 곱하면 1 되는 거 아니야? 3분의 1이랑 성곱하면 1이잖아요. 얘가 1의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 맞지? 숫자랑 그런 개념에서는 같은 기호를 쓰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표현법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학에서는 표현법을 진짜 엄청나게 많이 만들려고 하지 않아. 무조건 우리가 썼던 과정 안에서 그거를 같은 거를 끌고 와서 쓰려고 표현법을 만들지, 매번 뭔가 나올 때마다 새로운 표현 이렇게 만들면은 우리가 학습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쵸? 과거에도 그랬을 거야. 이거를 또 새로운 걸 쓰자니 너무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배웠던 거에서 역수에 관련된 기호랑 같은 걸 갖다 쓰자라고 해서 쓰는 형태일 거야. 대부분이 다. 그러니까 그거랑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연관지어서 머릿속에 넣어두면은 숫자는 그래도 역수에 대한 개념이 쉬우니까, 그래서 같은 원리로 이해하기가 쉽겠죠. 다음, 두 함수를 합성했을 때 x라는 값, 말 그대로 이게 항등함수야. x를 정의역이 x에서 x로 가는 거잖아요. 1 넣으면 1이고 2 넣으면 2고 3 넣으면 3인 거잖아. 그러면 두 함수는 서로 어떤 관계냐? 얘네 둘이 합성했을 때 상등함수가 되면 f 인버스가 g랑 같다. 또는 g 인버스가 f랑 같다. 서로 역함수 관계라는 거야, f랑 g는. 합성을 했을 때 상등함수가 되면 서로 역함수 관계다. 됐어요?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는 요건데, 자, F랑 G랑 합성을 하고 인버스를 하잖아, 역함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G가 얘네들의 분배를 해주는 건 똑같은데, 숫자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은데, 문제는 자리를 바꾸셔야 돼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게 F고 이게 G야. 그럼 이거 쓸 때 G 합성 F 이렇게 쓰죠? 맞아? 근데 반대로 갈 때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가는 거잖아. 맞지? 그럼 누가 먼저 가? G 인버스가 먼저 가고 그 다음 F 인버스가 그 다음에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G 인버스가 뒤에 오고 F 인버스가 앞에 오는 형태인 거야.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얘네 둘의 자리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만 신경 써주시면 돼요. 인버스 넣어줄 때. 그러면 세 개짜리 할 때도 마찬가지. 얘랑 얘만 순서를 바꿔주시면 돼요. 왜냐면 어차피 가운데 있는 데는 가운데서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F가 먼저 가고 G가 가고 H가 가는데 반대로 올 때는 H에서 G로 왔다가 F로 가는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인버스 할 때는 순서만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됐어요? 됐어요? 이것만 주의해서 써주시면 크게 지장은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방금 말했던 대로 그래프는 무조건 역함수 관계다.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함수는 역함수 관계의 그래프를 가질 때 y는 x 서로 대칭이라는 거 반드시. 그래서 함수를 그려서도 문제를 많이 풀 겁니다. 자, 대신 요거 fx랑 f 인버스 x는 y는 x의 교점이 존재하면 서로 fx랑 f 인버스의 그래프의 교점이랑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fx의 그래프의 교점이랑 f 인버스의 교점이랑 두 함수의 교점을 찾으면 y는 x랑 교점 찾아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됐어요? 대신 반대로 역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역은 이게 fx 이게 f 인버스 x일 때 만나는 점이 이렇게 생기는데 y는 x 위에 없을 수도 있어요. y는 x 위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역은 아니야. 됐죠? 그래서 역은 fx와 f 인버스의 교점이면 fx와 y는 x의 교점은 아니지만 fx와 y는 x의 교점을 찾으면 둘의 교점은 확실하게 될 수 있다.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래서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된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면서 자 1번을 하기에 먼저 확실하게 우리가 역함수에서 해결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잘 봐. F의 A가 만약에 B라고 하면은 FA가 B라고 하면은 역함수 F 인버스는 반드시 B, A를 지나야 합니다. 이거 앞으로 자주 쓰게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F의 A가 B면은 F의 B는 A를 가져야 한다. 됐어요? 자, 무슨 말이냐? F 인버스 3이 마이너스 2라는 거는 반대로 F의 마이너스 2는 3이랑 같다 이거야. 됐어요? 그래서 좌표를 두 개를 준 거야. 마이너스 3,1이랑 그거 마이너스 2,3이랑 이거 두 개를 지나는 거니까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3a 플러스 b는 1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은 b는 3 둘이 연립해서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 a는 2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 대입하면 마이너스 6 플러스 b는 1 b는 7 됐어요? 그래서 F1은 2 곱하기 1 플러스 7 그래서 9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된다. 됐어요? 간단하죠? 다음 얘도 F의 2는 1이라는 뜻이고요. 맞죠? 맞죠? 그러면 F의 2가 1이라고 했으니까 F의 1은 마이너스 3이다 이거 아니야? 그쵸?
그 다음부터는 뭐 대입하고 연립하는 건 똑같이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이 하면 되겠네. 좌표 두 개 찾았으니까 2,1이랑 1, 마이너스 3이랑 똑같이 찾았으니까 대입해서 연립하고 L 찾아주면 되고. 됐죠? 자, 다음. 자, HX가 F 합성 G 인버스 X라고 했을 때, 자, F 인버스 2는 3이고, G 인버스 3은 1이래요. 자, 그럼 H2는 요거, 분배해주면은 어떻게 바뀌어? G 인버스 F 인버스 2 이렇게 바뀌시면 돼요. X 대신 2로 바꿔준 거야. X 대신. 여기 2로 바꿔준 거야. 그쵸? 그러면 G 인버스 F 인버스 2가 여기 나와 있잖아. 3이라고. 그래서 3이야. 그럼 G 인버스 3은 1이죠? 그래서 H2는 1이랑 같다.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돼요. 됐어요? 다음.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거 분배해주는 거야. 그럼 F 합성,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 합성 F 이렇게 바뀌고요. 맞죠? 그리고 요거는 합성되면 항등함수니까 사라집니다. 그냥 사라져요. 우리 곱하기 생각하면 1이라며 1이니까 사라지는 거야 그냥. 그래서 남는 게 뭐냐면 G 인버스 합성 F의 3. 그래서 G 인버스 F의 3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랬을 때 F의 3은 여기서 먼저 찾으면 돼. F3. F3은 2다. 맞죠? F3은 2다. 그러면은 G 인버스 2랑 같으니까 얘가 뭔지 몰라 K라고 해. K라고 해. 그러면 GK는 2여야 하잖아요. 맞지? 그래서 여기다가 K 집어넣으면 2K 플러스 4가 2가 돼야 되니까 K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는 거예요. 됐지? 아, 아까 선생님이 역함수 얘기하면서 얘기를 안 했던 게 하나 있다. 그걸 얘기 안 했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역함수 같은 경우는 그래프 아까 y는 x의 대칭이라 그랬죠. 맞죠? 그래서 실제로 너희한테 문제에 역함수 문제가 종종 많이 나올 거야. 그러면 너희가 실제로 역함수를 구하는 역함수를 구해야 되는 함수는 딱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우리가 이따가 배울 유리함수는 역함수를 직접 구합니다. 유리함수는 역함수를 직접 구해야 돼요. 왜냐면 유리함수는 역함수를 구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구해놓고 쓰는 경우가 많아. 근데 그 외에 나머지 함수들은 실제로 역함수를 이렇게 구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얘 G 인버스 찾는 건데 G 인버스 내가 구했어? 안 구했잖아. 맞죠? 그러니까 G 인버스를 직접적으로 찾는 경우가 잘 없어. 역함수를 찾는 경우가 잘 없어. 역함수를 안 그리고 안 찾고 푸는 경우가 더 많아요. 물론 대놓고 역함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면 뭐 할 말 없죠. 대놓고 역함수를 구하시오 그랬으면 할 말은 없죠. 근데 보통 그런 경우 아닌 이상은 역함수를 실제로 구하는 경우는 많이 없을 거야. 이런 것처럼. 이해됐어? 자, 얘는 대놓고 역함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위에 보면 xy 자리 바꾸면 x는 y제곱 플러스 1이고요. 그러면 이항하면은 y제곱은 x-1인데 그럼 y는 루트 x 플러스 1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야 돼. 맞죠? 근데 잘 봐. 역함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래요. 정의역이 이거야. 맞죠? 치역은 잘 봐. 치역은 y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치역이야.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리는데 우리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요거잖아요. 요거. 여기가 1이잖아요. 맞지? 치역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치역이 됩니다. 맞아요? 그쵸? 그래서 잘 봐. 역함수를 구할 때 얘랑 얘도 자리를 같이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의역도 써주셔야 돼요. x는 1보다 여기 마이너스인데 왜 플러스가 됐냐? 그래서 x는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라는 게 정의역이 추가되면 돼요. 이렇게 되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역함수를 구했을 때 이 정의역도 반드시 같이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가서 이걸 배울 건데 이게 뭐라고 배우냐? 무리함수라고 배울 거예요. 이해됐죠? 이걸 우리는 무리함수라고 할 거야. 무리함수. 그래서 무리함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실제로 무리함수는 2차 함수의 역함수 형태가 나옵니다. 대신 반으로 쪼갰을 때. 자, 다음. 실수 전체 지표에 정의된 fx가 이거래요. 그러면 f 인버스 10을 찾으라는 얘기는 잘 봐. f의 요거를 k라고 해. 그러면 f의 k가 10이 되는 걸 찾는 거 아니야? 맞죠? f 인버스 10이 k면 fk가 10인 거잖아요. 그럼 역함수를 찾는 게 아니고 요것도 똑같아. 자, 요거를 3x-1을 k로 만들어. 그래서 x는 k 플러스 1을 3으로 나눈 형태로 대입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f의 k는 이거를 그대로 x에다 다 대입하면은 6 곱하기 3에 k 플러스 1 플러스 4 2k 플러스 2 플러스 4니까 6 얘가 몇이 돼야 된다고? 10이 돼야 된다고. 그쵸? 그러면 그때 k 값은 뭐? 2. 됐죠? 그래서 얘가 2다. 우리가 원하는 값을 찾는 거죠. 자, 이 문제를 봐봐. 내가 역함수 구했어? 안 구했죠? 역함수를 직접적으로 찾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자, fx랑 f 인버스 x를 만족시킨대요. 자, x, y 자리를 바꿨을 때, 얘 그래프로 보셔도 되고, 뭐, 직접 찾아봐도 되고, y는 x 플러스 2, 역함수 구하면 x는 y 플러스 2니까, y는 x 마이너스 2. 둘이 같아, 달라? 다르죠? 그쵸? 이런 거는 역함수를 비교해야 되긴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y는 x의 대칭인 함수면은 무조건 됩니다. 그래서 얘도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인데 역함수 구하면 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1 이항하고 이항하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둘이 같은 형태가 나오네. 맞죠? 자, 얘도 y는 x분의 1 x는 y분의 1 이거 역함수 뒤집으면은 y는 x분의 1 같은 형태가 나와 안 나와? 그죠? 이런 식으로 됐죠? 됐죠? 이렇게 역함수를 찾아주시면 된다. 그래서 얘랑 얘만 역함수랑 원래함수랑 똑같이 생기네요. 됐어요? 자, 이거 앞에서 했던 거 똑같은 역함수가 존재하도록이라는 문제가 나왔다는 건 결국 1대1 대응이라는 거야. 그래서 자, fx는 우리 이런 문제 있었을 거예요. x가 0보다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거 양수로 나오니까 1 플러스 k에 x 양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x가 3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로 나오니까 k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3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됐어요? 그러면 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 얘기는 1대1 대응이잖아. 1대1 대응이려면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 기울기 어때야 돼? 기울기가 플러스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되는 거였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어. 1대1 대응일 때 기울기 같아야 된다. 그쵸? 요것도 마찬가지. 역함수가 존재한다? 1대1 대응이란 뜻이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한다. 그 얘기는 뭐야? 1 플러스 K 플러스 1로 바꿀게요. K 플러스 1이랑 K 마이너스 1이 부호 같으니까 곱하면 0보다 커야 되네. 됐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K가 1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이게 역함수 존재하는 그때 문제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사실 1대1 대응이 했을 때랑 똑같은 문제긴 해요. 똑같은 문제인데 그거를 역함수가 존재한다로 바꿔서 준 것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음. 역함수는 여기서 반대로 가는 거야. 그럼 아까 얘도 똑같아요. y는 x를 주어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좌표 a, a, b, b, c, c는 없고 d, d, 2, 2 이렇게 좌표를 먼저 찾고 시작해야 됩니다. 좌표를 찾고. 자, 그러면 여기서 FA는 요게 FX야. 요게 FX야. 아니네. 요게 FX네. 맞죠? 그럼 FA는 A 집어넣으면 뭐가 돼? B가 되죠? 네, B가 돼요. 그치? 자, 그러면 G 인버스 FA는 G 인버스 B랑 같으니까 G의 B를 찾는 게 아니라 G가 얘잖아요. 거꾸로 가는 거야. G의 인버스 B를 거꾸로 보내는 거야, 이렇게. 뭐야? B죠, B. 여기 B에서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B로 간다. 이렇게 찾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걸로 역함수를 찾는 겁니다. 그래프에서.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얘는 F 인버스 G 인버스 F의 A는 F 인버스 요거 정리한 게 D인 거잖아요. 그쵸? 그럼 F 인버스 D니까 여기도 D에서 출발을 해서 요렇게 가는 거야. 요렇게. 됐죠? 그래서 어디로 도착해? C로 도착하네. 맞아요? 그래서 요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F의 A는 요렇게 출발해서 가면 되고요. F 인버스 C 이런 거는 D 이런 거는 여기서 이렇게 출발해서 가면 돼. 반대로. 이해됐지? 그래프를 찾을 때는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네. 자, 그리고 나면은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두 함수 fx랑 gx에 대한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 자, 아까도 그랬잖아. fx랑 y는 x랑 교점을 구하면 두 역함수의 교점이랑 같다라 그랬죠. 교점이라 그랬지. 그래서 요거 fx 요거 4분의 1 x제곱 플러스 3이랑 x랑 연립을 하는 거야. 역함수 구하지 마. 필요 없어. 역함수 안 구하는 거야. 얘랑 연립해서 x값을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이니까 x는 3 또는 1. 그러면 y는 x의 위에 점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야. 그래프가 실제로.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가 0이고 요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져서 y는 x를 이렇게 그리면 역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래서 이게 y는 x야. 여기가 좌표가 1인 거야. 여기 좌표가 3인 거야. 맞죠? 그래서 여기는 뭐야? 1,1, 여기는 3,3.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요 상태로 우리가 뭘 하면 돼? 요거에 대한 거리 공식 쓰시면 돼요. 거리 공식.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가 역함수에 대한 내용이야.